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눈앞에 두며 항공주가 약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도 주가의 악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오후 종가 대비 13.7원 오른 1,486.9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종가 기준 2009년 3월 12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진에어가 눈에 띄게 하락했고 이외에도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 모두 하락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정상간 첫 통화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이에 국내 철강 강관주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에 장중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가스를 액화시켜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넥스틸 동양철관 등이 동반 강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출마 선언을 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급등세입니다. 특히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상지건설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날 급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테마주는 이날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재산이 5천억 원 넘게 늘면서 국내 43개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로는 김승현 하나 회장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이재용 회장은 주식 재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월 초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잠시 내어줬으나 이후 탈환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을까요? 오후장도 주식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조금 반납하나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22% 하락하면서요. 2,305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83% 하락하며 현재 6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코스피 장중에 2,300선이 붕괴되기도 한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파란불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잠잠했던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며 철강, 강관, 가스관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난도인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대비들 꼼꼼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찬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방송 시작 시간인 1시에 86개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 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장 시작부터 환율 충격적인 소식 들려주고요. 또 본격적으로 관세 발효됐으니까 시장도 좀 패닉이 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발효된 만큼 이걸 좀 소화해 나갈 수 있을지 좀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세가 지금 발효가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또 너튜브에서 좀 자세한 얘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힘든 시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00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 테마주와 그다음에 정책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한 400개 정도 종목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2,300선을 깼었죠.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웃나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3.7%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그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죠. 동반 하락을 하는데 요즘에는 선물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요. 미국 나스닥 선물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로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유가는 지금 이제 60달러도 깼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지금 4일 만에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양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지금 개인들만 지금 며칠째 지금 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근데 이게 굉장히 장기간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뭐 근데 저는 오늘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장이 기회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 그 지수가 그 전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 전 저점이 여기예요. 2273 포인트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왔죠. 저 부근까지. 여기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 앞전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급등 나오고 또 급락 나왔다 또 급등 나오고 급락 나왔다 급등 나오고 계속 이런 모양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컸지만 여기에서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지금 낙폭이 이 정도면 큰 편이죠. 큰 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이평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 앞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121선이죠. 121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61선. 저항 맞고 또 내려왔다가 그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61선 밑에 있다가 여기에서 한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죠. 거기에서 지금 낙폭을 크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였는데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여기죠. 지금 요 부분도 코스닥도 거의 이 부근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또 좋은 시장이 나올 거다.
이게 계속 내려갈 수만도 없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시장인 오늘인데요. 하지만 오늘이 오히려 기회의 장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최강찬님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에 너튜브에서 이어지는 방송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폭넓은 이야기 만나러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합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제는 좀 더 소화할 수 있는 악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악재들의 리스크는 이번 주에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어떤 키워드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사실 그 저가 매수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정책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위험한 부근까지 와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은 약간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지건설이죠. 예. 이재명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후발주자로 먼저 갔던 뭐 오리엔트 전공이라든가 뭐 형제 엘리트라든가 이런 종목 그게 이제 선발대로 갔고 이게 후발주자로 지금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6거래일 연속 상한가입니다. 근데 상한가를 점상으로 계속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고 싶어도 못 샀을 겁니다. 예, 사고 싶어도 못 샀을 텐데 이제 슬슬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가 약간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 올린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했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계속 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오늘 살짝 풀렸었죠, 상한가가. 이게 3,000원부터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시작됐던 구간이 거의 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이 상지 건설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아마 내일 시장부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변동성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근데 항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매우 빨라요. 뭐 초를 다투는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초, 3초만 안 해도 막 크게 변동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보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주 위주로 가보자. 정책주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어지는 그런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책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캠프에 그 사회이사가 참여한다라는 이슈로 관련 종목으로 엮였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재명 관련 테마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선 캠프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일단 메이저들도 결국에는 개인한테 물량을 넘겨야겠죠.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질 거예요. 많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뭐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뛰었다라고 해요, 최근에.
근데 이 정책은 항상 나오는 정책이죠. 예, 세종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뭐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주택 공급 확대,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대선 때마다. 그래서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갑니다. 또.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히든 종목 드렸고요. 그제도 히든 종목 드렸거든요. 그제 드린 히든 종목 그 다음날 20% 갔고 어제 드린 종목은 7% 갔어요. 오늘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갔죠. 아가방 컴퍼니가 갔는데 아직 안 간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말미에 오픈할게요.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일단 행정수도 이전이 나오면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주산업 어제도 뭐 말씀드린 종목인데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계룡건설이 오늘 강세 흐름이에요. 예, 강세 흐름입니다. 이게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약간 상승폭을 지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략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여기 12,380원 이 부분에서. 근데 지금 이게 오늘 26,3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계룡건설은 사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뛰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전에도 건설주는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계룡건설이었거든요. 예, 계룡건설이었고 지금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또 트럼프 관련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계룡건설이 세종시 이전 그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예, 급등이 나왔고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저항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앞에 차트를 더 길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가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그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소외를 받았었죠.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많이 빠진 건설사도 많고요. 예. 반대로 해외로 눈을 빨리 돌린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더 뛴 그런 건설사도 있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원체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돼 있던 구간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던 구간이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정책 관련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수급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정책주와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로 간다. 그리고 오늘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근데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이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TSMC에 100% 관세 경고를 했어요. 공장을 안 지으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의 이유가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우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와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되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얘기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또 2시에 너튜브에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앞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계속적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달러 이상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00억 달러 정도 이미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해놓은 상태고 건설을 다 마무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사실 그 또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넥스텔이라든가 뭐 한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택이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게 관세 정책 그다음에 2등 또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LNG라든가 원유에 대한 수출을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LNG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런 저장 탱크라든가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적으로는 압도적으로 1위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저장 탱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스틸 관련 종목들 가스관이라든가 원유 송유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다만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봤고요. 예,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봤고 한택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 그 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택 정도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LNG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원유 저장 탱크라든가 요거 관련 종목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살펴보자. 그리고 TSMC는 이거는 악재죠. 예,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최근에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여기가 이제 88,800원이죠.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가를 막 상향했다가 하향했다가 막 그래요. 지금 근데 또 리포트가 또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앞으로 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예요. 이게 지금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한 1년치 차트인데 가격 조정도 다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저점 라인들 있잖아요. 이 저점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저점이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이게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이 라인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아까 코스피 차트라든가 코스닥 차트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지지 라인에 와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저점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지수 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TSMC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그 생산 라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인프라를. 예를 들면 뭐 인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이 관세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브라질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면 돼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반사이익 받으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방송하면서도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릿속으로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장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일까지만 조금 힘내시고 앞으로는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요. 상지건설 짚어주셨습니다. 6개월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상지건설. 지금 천장 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정책 관련해서는 계룡건설 주목해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연일 정책주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히든 종목 어제도 그제도 모두 급등에 급등 같습니다.
이번 계룡건설도 전문가님이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급등의 급등시나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꼭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최근에 매수 타점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함께 실적들 기대해보며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예고 장 시작 전에 있는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장에 대한 힌트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진짜 난이도가 높은 우리 시장이잖아요. 네. 저 같은 좀 초보에 일반 투자자분들 어려울 거 분명하고 전문 트레이더분들까지 어렵지 않을까 좀 싶어요. 맞아요. 그만큼 좀 누구나 좀 알아갈 수 있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 궁금한데 오늘 그런 기법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네. 일단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중기로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장기는 더더욱 좀 부담스럽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현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세로 좀 괜찮은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중기, 뭐 장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수급 이동이라든가 그리고 분단이 그런 등락률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매수세가 들어올 때 한 종목으로 확 들어왔다가 또 매도가 나오면 또 한없이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포 매물이 쏟아지면서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또 떨어집니다. 근데 변동성이 통상 체력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움직이죠. 예.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올렸던 거 다 빼고 마이너스 구간까지 올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의 이 끝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대응도 빨리 해야 돼요. 예, 정말 초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종목에 대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어떤 리스크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종목을 컨택할 때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는 뭐 일주일도 아닙니다. 그냥 내일까지만이라도 이 이슈가 유효하면 괜찮아요. 예, 그냥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는데 내일까지 그 기대치가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면 그런 종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많아야, 이 관심도가 높아야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 관심도가 높다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게 상승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이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되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반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도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시장의 관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승률도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개별 이슈, 개별 종목보다는 그 섹터군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움직인다.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주다. 이거는 굉장히 쉽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그날 반도체가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뭐 현대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자동차 부품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섹터가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동성 안 만들어요. 이 섹터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는 사실 뭐 정치 테마주 그리고 뭐 정책주 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슈는 계속 나올 거니까. 예. 그리고 오늘 뭐 당 대표를 내려놓죠.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당 대표를 내려놓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이슈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관련된 이슈가.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당분간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군들의 움직임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요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군이 이런 섹터군이 있고 뭐 한 두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종목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것만 보셔도 돼요. 당분간. 예. 만약에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자,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 대장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로봇이다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죠. 예. 원래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대장주는 항상 장 초반이라든가 장 중에도 항상 수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상승할 때도. 그냥 급하게 올라가죠. 급하게. 그래서 요런 자리나 뭐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 빠르게 2등주, 3등주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1등주가 가면 2등주, 3등주가 같이 움직여요. 예. 그러면 2등주, 3등주가 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2등주, 3등주를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꼬꾸라진다. 근데 여기 부근에서 내가 2등주를 들어갔다. 그럼 같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면 경험치가 당연히 많이 쌓이겠죠. 예,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면서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있으면 10% 이하 아니면은 한 100만 원 정도,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예, 뭐 이렇게 해서 작은 금액으로 많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 경험치는 나중에 다 이런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시점도 괜찮은 매수 타점입니다. 근데 저항을 돌파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물벽을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해주는 쪽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박스권 매매예요. 박스권 매매인데 여기가 이제 지지죠. 예, 지지고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죠. 예, 저항입니다. 근데 이걸 돌파를 해요. 여기서 캔들이. 이게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다 받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걸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슈가. 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걸 돌파를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 종목은 이 안에서의 시세가 다였는데 이걸 돌파하는 순간 시세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이게 지금 박스권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박스권도 변형이 가능하죠. 뭐 상승 박스권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락 박스권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돌파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하는 지점. 그리고 뭐 이 최근에는 사실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눌림을 지지해주는 시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여기, 눌렸을 때.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가 있겠죠. 바로 밑에 이게 이탈되면 그냥 바로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죠. 사실 주식은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게 하면은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지금 이런 종목 아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로 드렸던 종목 하나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그래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박스권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됐을 때 이걸 보통 기준봉이라고 하거든요. 기준봉.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이. 이 장대 양봉은 15에서 20% 이상 되는 게 좋고요. 뭐 상한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가요. 이게 이 장대 양봉의 고점 여기가 저항입니다. 요 하단이 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가가 이 안에서 놉니다. 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놀아요. 놀다가 이 장대 양봉의 저항 라인인 이 최고점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물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매물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여기에서 거래가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벽이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졌어요.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고. 그러면 주가는 이 저점을 맞고 내려올 가망성이 높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기간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간 조정.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공포스럽죠. 예. 개인의 매물을 메이저가 뺏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를 줘서 팔게 만들거나 아니면 시간을 길게 끌어서 지치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지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아서 메이저가 자기 물량이 어느 정도 차면 여기에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겠죠. 사실 이런 고점 돌파 구간은 개인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지지 라인 이탈도 개인이 못 만들어요. 항상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메이저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고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냐, 기간 조정이 나왔냐,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느냐, 사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52주 신고가면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뭐 3일, 4일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캔들, 장대 양봉 캔들을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저항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지잖아요. 이게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돌파할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에요. 그리고 이날 이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나왔을 거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을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들어왔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지지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타점도 매수 타점입니다. 지지 라인이니까 그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이슈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강력한 이슈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가버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렸다가 다 뺐다가 아니면 심지어 이거보다 더 마이너스로 뺐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살 때도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도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매도도 여러 번에 나눠서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사이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편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커져요. 매매를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서 어떤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그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대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가시고 매도할 때도 분할.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매도는 분할 매도를 할 때는 한 3% 정도 오면 절반 매도하시고 5% 정도 올라가면 또 절반 매도하시고 10% 가면 또 절반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때도 종목을 사고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고간에서 한번 다시 사고 여기서 한번 다시 사고 다시 한번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4분할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커서 이것도 자주 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비중 조절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총 3천억 원 이상. 이거는 지금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적용이 좀 어려워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예 적자 기업은 아예 보질 않거든요. 예. 그리고 상승 탄력이 좋고 올라갈 때도 사실 흑자 기업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래서 적자 기업은 아예 안 보고 시총도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움직였다. 그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많이 터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총 3천억 됐냐 안 됐냐 안 됐으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습니다.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한 3천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단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2,300선 다시 지켜주나 했는데요. 다시금 내려와서 현재는 2,29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300선이 무너진 게 바로 1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우리 증시인 만큼 전문가님의 기법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장에 이끌려가지 않는 매매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에서 전문가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요즘 우리 시장의 핵심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더 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망 들으러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하락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힌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정책주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예고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관련 종목으로 드렸죠. 근데 저출산 이슈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5월 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절이죠. 중국의 노동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하면 종목을 볼 때 최근에는 한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자리가 있겠냐 싶겠지만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저출산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안 된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먼저 움직였죠. 자, 저출산 대책 관련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정책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사실 대주주 지분을 인도네시아에 매각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기업에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빠졌는데 이 이유가 중요해요. 이 인도네시아에 매각했던 이유가 이게 동남아 시장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항상 안정적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 정책이.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실적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가 지분 매각이었어요. 이때가.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빠질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는 거는요. 이렇게 빼는 것도 개인이 못해요. 네.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개인이 못하고. 자, 그리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다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121선을 돌파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장대 양봉만 하나 나오면 그게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리고 전 고점이 지금 4,000원이거든요. 4,090원. 이거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3,000원이에요. 오늘은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사실 정책 주면 진입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종목인 만큼 실적도 기대되고 앞으로 다중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얼마 안 남은 만큼 하단으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전문가님의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10분 쉬고 최강창님의 스톡센터로 이어서 너튜브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상지건설, 계룡건설,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기저귀, 물티슈 등 육아용품을 제조해서 저출산 관련주로 수혜입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최강창님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